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인간관계 시리즈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자식 관계는 참 미묘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혀서 몇 해가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과연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을 듣게 됐을까? 혹은 정말로 내가 부모님의 인생을 망칠 만큼 큰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책했다고 해요. 결국 부모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깊은 상처로 남은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학생 시절에 성적과 관련해 부모님께 큰 소리를 들었는데 넌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니?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부모님 눈에는 부족하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되어 부모님 역시 그 시절에 표현 방식이 서툴렀다고 사과하셨지만 본인의 마음에는 이미 그 말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침묵의 지혜를 조금만 더 활용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먼저 하나,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무심결에 내가 너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힘들고 고생했다라는 표현을 써버렸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자녀가 커가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 해도 이 말에는 아이를 존재 자체로 부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모님께 민폐인 걸까 하고 자책하게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아무리 화가 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부모 자식 간의 상처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둘, 너는 도대체 뭘 잘하니? 이런 식의 상대방 존재를 부정하는 말.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른인 부모도 그렇고 아직 성장을 다 못한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너는 이런 것도 못해. 그럼 대체 잘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가 느끼는 좌절감이 엄청납니다. 특히 자녀 입장에선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나는 하잘것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위축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고 하며 모든 희생을 자녀 탓으로 돌리는 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순간들도 많았을 거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희생을 자녀에게 무기로 삼아 내세워버리면 자녀에게는 감사의 마음보다 죄책감과 부담이 먼저 생기기 마련입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그 뒤로는 대화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자식 모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원망만 쌓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만 들어봐도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혹시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정말 커다란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몇 번을 말해도 바뀌지 않는 습관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 상태에서 뱉는 말은 대부분 독이 되기 쉽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침묵의 지혜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의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템포 쉬고 내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 전하는 말과 즉흥적으로 뱉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예컨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화가 나서 잘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잠시 시간을 갖자라고 먼저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차분해진 뒤에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한 행동 때문에 엄마나 아빠도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너를 믿는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는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을 차분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학창시절에 게임을 지나치게 좋아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화를 내며 너 이렇게 계속 게임만 하면 인생 망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역효과만 나더라는 거죠. 아이가 더 반항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지적만 하는 존재로 느껴져서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화를 내기 전에 잠시 참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런데
너의 생활 패턴이 망가져버리면 우리가 서로 힘들어지지 않겠니? 아버지는 너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고요. 그 뒤로 아이도 자신이 단순히 혼나는 대상이 아니라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싸움이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녀와의 싸움은 한 번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부모님과 다툰 기억이 전혀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리고 다툼 속에서 어떤 말이 오갔느냐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인 걸 이제 와서야 이해한다. 그때는 부모님이니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었나 보다. 그래도 그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셨다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결국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그 마음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녀가 소옥석일 때 혹은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격한 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먼저 가라앉히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말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대표적으로 셋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낳고 키우느라 힘들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비난의 형태로 말하는 것. 즉,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 인생을 다 갈아 넣었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희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을 안깁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같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쏟아낸 말을 수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자녀가 훗날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둘째,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는 말. 옆집 누구는 이런 것도 잘하던데 너는 뭐하니 같은 표현입니다. 비교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매우 빠른 방법입니다. 이건 단지 성적 이야기뿐 아니라 성격부터 취미 생활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아이를 너무 자극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분노와 좌절이 더 깊어집니다. 이런 식의 싸움이 반복되면 자녀는 집에서조차 편히 쉴 공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셋째, 무조건적인 비난.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라든지 너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처럼 아이의 모든 면모를 싸잡아서 욕하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더라도 아이가 잘못한 특정 부분을 짚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잠깐의 감정 해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서로의 상처만 키우게 됩니다. 넷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난 다 알고 있다 같은 무언의 압박. 겉으로 보면 별다른 폭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녀는 큰 공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사실은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부모가 진짜 뭘 아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이 마음에 불안을 심어놓고 방치하는 셈이 됩니다. 도리어 뭘 잘못했는지 함께 대화를 통해 확인해주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네가 뭘 알아? 아직 멀었다라는 식의 무시하는 말. 아이도 나름의 생각과 고민이 있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선 미숙해 보일 수 있으나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아이는 소통할 의지를 잃습니다. 이런 말이 쌓이면 자녀는 결국 자기 속내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쓸 수 있는 말들 하나하나가 사실 자녀 입장에선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아예 아무 말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멈추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을 들으면 아이가 과연 무슨 기분이 들까? 이 말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하는 그 몇 초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자녀가 지나치게 버릇이 없는데 참으란 말이냐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라는 건 화를 억누르고 속으로 사기란 말이 아닙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정확히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대화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죠. 예를 들어 아이가 위험한 짓을 하거나 명백히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훈육이 필요합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말이 지나치게 과격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은 이런 방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당장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 자리를 잠시 피하신다고 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잠깐 다른 방으로 이동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다시 찾아가 말하죠.
아까는 내가 화가 났지만 이제는 정리가 됐다. 네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분위기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렇듯 침묵의 지혜는 곧 말하기 전에 지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댓글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된 부분이죠. 어떤 분은 부모님도 사실 그 시절엔 서툴고 미숙했을 텐데 그걸 이해해 주지 못했다라고 회상하시더군요. 나중에 자기가 성인이 되어 보니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생 가슴에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은 서로 애정이 깊기 때문에 더 격해지기 쉽습니다. 유대가 깊은 만큼 기대치도 크고 그만큼 실망이나 분노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말이 과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아이도 자극받아서 더 과격한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침묵의 지혜, 화가 나면 잠시 멈추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조금 자제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대신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정말 걱정되고 속상하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문제의 초점을 아이의 행동에 맞추면서도 부모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개선하기 바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자녀에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지금까지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자주 했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무심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넌 안 되라든지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말들이 떠오른다면 이제라도 그 말을 중단하고 다른 표현을 써보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바꿔봤다고 해요.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말 대신에 너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네가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바꾸는 거죠. 똑같이 부모의 힘듦을 표현하더라도 아이가 그 힘듦을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완곡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아이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아이도 부모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은 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생각해보면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배워가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크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단점을 알게 되었다고도 하시더군요. 오히려 자녀가 거울이 되어 부모 자신의 미숙함을 비춰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싸움은 어떻게 보면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혹은 나도 저런 실수를 했었지 하고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과거에 했던 말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인간관계의 힘이고 또 가족이라는 끈이 가진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주의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혹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예전의 언행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끄러워도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들 중에 그땐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하고 전해 보십시오. 아이가 당장 눈앞에서 감동하지 않고 시큰둥해 보이더라도 마음 한편에는 부모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라는 따뜻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이라면 부모님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더라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보고 부모님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댓글 중에서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상처받았다라는 의견이 꽤 많았는데 그 상처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노력도 조금씩 해보자는 거죠. 서로가 한 발씩만 물러나고 침묵의 지혜를 동원해 한 박자씩만 쉬어준다면 싸움의 양상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지내면서 부딪힐 일은 많겠지만 이 작은 팁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 댓글들을 보니 그래도 우리 가족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더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분들은 무슨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한 발 물러서서 말투를 바꾸고
태도를 바꿨던 거죠.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도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나눈 얘기를 살짝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말 한마디를 바꾸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한마디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 물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부모님과 자녀 모두 감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미 상처가 쌓여 있다면 그 상처를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다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시도하면서 관계를 단단히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이 주는 축복이 아닐까요?